김미라는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죠. 남편 정우는 항상 그랬듯이 신문을 펼쳐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지영이네 오나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전화 없었어? 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안 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5세,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이른 나이였습니다. 딸 지영이는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집에는 부부 둘뿐이었습니다. 침실을 정리하며 미라는 문득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곤 했습니다. 스킨십은 거의 없었고 7년 넘게 성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탓이라 여겼지만 어느덧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미란아, 카페 갈래?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자. 영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카페에서 셋이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활기찼고 선영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요즘 우리 영감님이 갑자기 열정적이 되셨어. 나도 놀랐다니까.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열정? 미란이 물었습니다. 침실에서 말이야. 갱년기가 지나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 같달까. 미라는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조용하던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졌어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미라는 두 친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때, 미란아?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해. 미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돌렸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승진 준비한다고 바빠서.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진 걸까?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 집에 도착한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가꾸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여자로서 자신의 매력은 이미 사라진 걸까? 이틀 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고민 있지? 얼굴에 다 써 있더라. 아니야, 그냥. 괜찮아. 내가 뭐 도움될 만한 거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시간 돼? 다음 날 영숙은 미란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래? 영숙이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미란이 명함을 보며 물었습니다. 성인용품점이야. 깨끗하고 품이 있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마. 내가 많이 배웠어. 영숙아, 나 그런 거. 한 번만 가봐. 거기 책도 많이 있어. 우리 나이에 맞는 정보들. 도움될 거야. 미라는 망설였지만 영숙의 진심 어린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부끄러움을 참고 황혼의 부부 생활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책에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와 그에 맞는 친밀감 형성 방법들이 담백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갑자기 들려온 딸 지영의 목소리에 미라는 책을 급히 숨겼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오늘 오겠다고 연락도 없었네. 깜짝 방문이에요. 아빠는 아직 안 오셨어요? 응, 조금 있다 올 거야. 지영이 방에 짐을 두고 나오는 사이 미라는 책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정리하다 책이 바닥에 떨어졌고 마침 지영이 들어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영이 책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냥 책이야. 지영은 책 제목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대단하세요. 엄마도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오픈되어 있어요. 오히려 엄마 같은 분들이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노력하는 엄마가 멋있어요. 아빠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후 지영이 돌아가고 미라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시간 되면 내일 좀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미라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해 보였어. 사실은 내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이 있어.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년간 끊어진 부부관계, 점점 멀어지는 감정, 그리고 최근의 고민들까지. 선영은 진지하게 들어준 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나, 우리 나이에 그런 고민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어. 어떻게 극복했어? 솔직한 대화가 첫 번째였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했지. 남편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천천히 찾아갔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성적인 접근보다는 먼저 스킨십부터 늘려갔어. 손잡기, 어깨 마사지 같은 것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 편안하고 로맨틱한 환경. 미라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거야.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달라.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변화를 시도해보는 게 낫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라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정훈이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를 정성껏 만들고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향초를 켜두었고 오랜만에 클래식 음악도 틀어놓았습니다. 정훈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그는 집안의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바꿔보고 싶었어요. 식사는 평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와인 한 잔이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자요. 내일 주말이니까. 그래요. 나도 피곤해서 쉬고 싶네. 미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로 구입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정우는 이미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들어오자 잠깐 시선을 들었다가 다시 책으로 돌렸습니다. 여보, 어깨 좀 마사지해 드릴까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정우는 놀란 듯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쉴게요. 조금만요. 내가 최근에 마사지 방법 좀 배웠어요. 미란은 조심스럽게 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란 씨, 오늘은 피곤해서. 정훈은 갑자기 일어나 침대를 벗어났습니다. 서재에서 마무리할 서류가 있어요. 먼저 주무세요. 미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절당한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훈이 방을 나가자 미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고 서툴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너무 급하게 접근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남편의 마음에서 자신은 여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우는 늦게 나왔고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잠깐 들러야 해요. 토요일인데요. 중요한 보고서가 있어서. 점심때 돌아올게요. 정훈이 나가자 미라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난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미라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조급했어.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야지. 이제 어떡하지? 너무 창피해서 남편 얼굴도 못 보겠어. 미란아,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신들 부부잖아. 하룻밤으로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과 정훈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미란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조용한 오후 미란은 정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 그동안의 외로움, 그리고 부부로서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는 이대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당신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요.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편지를 완성한 미라는 정훈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정훈은 그날 저녁 늦게 돌아왔고 서재에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고 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정훈은 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주말 아침 정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대화 좀 했으면 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해. 정말요? 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내 몸에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요. 미라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스킨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했어야 했는데. 맞아요. 내가 피했던 거예요. 당신이 실망할까봐. 여보, 우리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그런 문제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다가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도 너무 급했어요.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가요. 다음 주 미란과 정훈은 함께 부부 성상담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의 상황을 차분히 들은 후 조언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부부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정훈에게 필요한 검사와 상담을 제공했고 두 사람에게 점진적 접근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스킨십부터 시작하세요. 키스, 포옹, 손잡기 같은 기본적인 접촉이요. 성관계만이 친밀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접촉부터 시작하세요. 미란과 정훈은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 손이 이렇게 작았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손이 커서 그래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위해 마사지를 배웠고 정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안는 것조차 어려웠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깨가 좀 아프네요. 정훈이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마사지해 드릴까요? 그래 주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정훈의 어깨를 마사지하자 정훈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손길이 참 좋네요. 정말요? 더 배워볼게요.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완벽해요. 그 말에 미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 먼저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당신이요?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한번 해볼게요. 정훈이 미란의 발을 부드럽게 잡고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미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왜요? 노력해 주셔서요. 정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점차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서로 안아주고 퇴근 후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둘 다 긴장했고 결국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훈이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잖아요. 정훈은 미란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반응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 깊은 이해와 배려로 친밀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완전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미라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미란과 정우는 주말 아침 함께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우는 미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미란은 그의 체온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정우는 미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함께 있고 싶네요. 요즘 당신과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미라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부로서의 친밀감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커피 한잔 할래? 선영이도 부를게. 미라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새 친구가 만났습니다. 영숙과 선영은 미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미란이 너 달라 보인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미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확실히 달라졌어.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선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친구들에게 지난 6개월간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솔직한 대화, 병원 방문, 그리고 서로를 위한 노력까지. 그래서 요즘은 어때?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나이 들면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젊을 때와 다르지만 그건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영숙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용기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 당신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친구는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 조언을 나누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란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녁 지영이 방문했습니다. 미란과 정우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빠가 요리를 도와주고 있네. 지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배우는 중이에요. 엄마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미란과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노력하고 있어.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정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겠다며 자리를 비워주었고 미란과 지영은 부엌에 남았습니다. 엄마, 사실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와 요즘 대화가 잘 안 돼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서로 지루해하는 것 같고. 미라는 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영아, 결혼 생활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야. 특히 대화가 중요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니? 쉽지 않아요. 민수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건 대화를 포기하면 관계도 포기하게 된다는 거야. 용기를 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달라지기 전에?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게 우리의 전환점이 됐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요즘 부모님 모습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겨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지영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정훈이 조그만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선물이에요. 미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행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주도? 네. 내 은퇴 후 우리의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은퇴까지 아직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미라는 감동에 젖어 정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훈은 미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미라는 정훈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옛날처럼 사랑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손이 부드럽게 미란의 어깨를 어루만졌고 미란은 그의 터치에 반응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고 방 안은 다시 한번 그들만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열정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젊고 뜨거웠습니다. 미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의 설렘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나누는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의 설렘. 미란과 정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는, 그리고 때로는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정훈은 무사히 은퇴했고 부부는 계획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그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가 제일 후회돼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더 일찍 솔직하지 못한 거요.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보낸 그 7년이 너무 아까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로를 다시 찾아서 다행이에요. 정훈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관계를 구해줘서. 우리 둘 다 노력한 거예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미란의 머리에 하얀 새치가 늘었고 정훈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황혼기 연애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건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미란은 남편의 팔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두 사람은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이 황혼도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은 부모님의 변화를 보고 자신의 결혼 생활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고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그들도 자신들만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영숙과 선영도 미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도 황혼의 설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란과 정훈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황혼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란과 정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쁨,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그 어떤 황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